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기출문제를 2022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6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시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파일의 이름과 경로 확인하셔서 저장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번 달부터는 파일의 확장자 HWP가 아니라 HWPX라고 하는 거 꼭 확인을 하셔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답안을 작성하는 중에도 계속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 답안을 전송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특별히 언급이 없다면 기본 글꼴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색상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다면 그 색상을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되겠죠. 문항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는데 언급되지 않았을 때는 출력형 때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용지의 여백이 지시가 되어 있죠. 왼쪽과 오른쪽은 11, 그리고 위아래 머릿말 꼬릿말은 10입니다. 제본에 대해서는 0이라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값을 꼭 맞춰주시고요. 그림을 삽입하실 때 문서 안에 ITQ라는 폴더가 있다고 했는데 그 안에 픽처라고 이미지들을 모아놨으니까 필요한 파일들은 정확한 경로 찾아서 이미지를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3페이지를 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번호 1, 2번, 두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번호 3, 4번 넣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번호를 넣지 않으니까요. 주의하시고요. 네 번째 문제에서 그림들, 도형들 넣는 문제 나오죠. 거기에서는 개체들을 묶기 했을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라고 했으니까요. 절대로 그룹으로 묶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주의해 주세요. 그럼 용지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쪽의 메뉴 중에서 쪽이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고요. 가장 왼쪽에 편집 용지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현재의 편집 용지 사이즈가 A4 용지이고 세로로 서 있다 라고 하는 게 확인 가능한데요. 아래쪽에 용지의 여백 값이 좀 다르죠. 위쪽부터 쭈루루 블럭을 잡으셔서 위아래 머리말 꼬릿말은 10이죠. 탭키를 눌러가면서 위치를 보시고 값을 넣어주세요. 왼쪽과 오른쪽은 11이었습니다. 탭키 눌러가면서 위치 조정해 주시고요. 위아래 그리고 왼쪽 오른쪽 값들 정확하게 넣었다면 설정하고 나오겠습니다. 여백이 살짝 바뀐 거 보이시죠? 첫 번째 페이지에 문제번호 1번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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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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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을 좀 확보했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치시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죠. 3번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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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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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눌러서 엔터 치시면 세 번째 페이지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시 첫 번째로 돌아와서 1번 밑에다가 커서를 놓고 타이핑을 하도록 할게요. 1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도 쭉 입력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스타일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타이핑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입력이 다 끝나고 나면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모든 아이들을 쪼로로 블럭을 잡으셔서 블록 잡은 곳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거기에서 스타일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말고 추가해 줄 거니까 왼쪽 하단에 있는 더하기 단추 누르세요. 스타일의 이름 적용하면 되겠죠? 파퓰레이션. 영문이라고 해서 영어 이름 이쪽에다 쓰시는 거 아닙니다. 스타일의 이름에다가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문단의 모양부터 맞출게요. 문단 모양에 대해서 왼쪽 여백 15, 문단 아래 간격 10이라고 했어요. 왼쪽 여백을 15, 문단의 아래 간격 10. 값을 정확하게 맞췄으면 설정하고 나오겠습니다. 글자 모양도
단축 콩 찍으면 대화창 뜨죠? 여기에서 한글과 영문에 대해서 글꼴은 다르지만 크기나 장평, 자가는 똑같으니까 숫자 값부터 먼저 맞춰줄게요. 크기는 10이고요. 장평은 95, 자간도 5라고 값을 맞춰줬습니다. 언어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요걸 한글 궁서라고 찾아줄게요. 영문에 대해서도 따로 지정하셔야 되겠죠. 도둠. 이렇게 해서 영문이든 한글이든 장평과 자가는 항상 똑같다. 설정, 추가, 설정. 결과물을 보시면 이렇게 on 그리고 서비스라고 똑같이 끝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는 표를 만들고 그 표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드는 문제이죠. 2번이라고 하는 숫자 밑에다가 커서를 둘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여기에서 우리는 표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표 모양의 아이콘 클릭을 하시고요. 몇 줄에 몇 칸인지 세셔서 넣으시면 되겠죠. 줄수는 5개고요. 칸은 6개입니다. 만들기라고 해서 표 만들어줬어요. 데이터 입력하도록 할게요. 숫자 값에 대해서는 일일이 컴마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데이터에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몽땅 블럭을 잡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표 전체에 대해서 도둠의 10, 글꼴 맞춰주겠습니다. 정렬에 대해서 문자는 가운데 있고 숫자들은 오른쪽에 있다라고 했네요. 일단 모두 다 가운데다가 모아 놓을 거고요. 숫자 값들만 따로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으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셀의 배경, 면의 색깔을 노랑으로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는 시험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컬러풀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구분이 되겠죠.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을 거고요. 색깔에 대해서 위쪽에 작업하고 있는 동안에 아이콘 보이니까 그대로 작업을 하셔도 되겠고요. 단축키 색깔은 컬러니까 C라고 해서 바로 불러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이라고 뜨면서 여기에서 면의 색깔 노랑이라고 찾으시면 되겠죠. 노랑이 2가지가 있어서 이 친구도 있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노랑도 있습니다.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4번째, 한글의 계산 기능 나오죠. 빈칸에다가 합계를 구할 거고요. 그리고 캡션 기능을 사용할 거다라고 했어요. 일단 빈칸의 합계부터 구해보도록 할 텐데 맨 아래쪽에는 여기 구하지 마세요 라고 X가 되어 있으니까 요 위쪽에 있는 3가지만 잡아서 합계를 낼게요. 요만큼이라고 범위 잡았고요. 그 옆에다가 합계를 낼 거니까 범위를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블록 잡은 곳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블록 잡은 곳에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블록 계산, 합계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블록 합계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캡션을 넣어보도록 할 텐데 캡션은 표의 이름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를 선택을 하고 계시면 지금 제가 문제지를 띄워놔서 여기에 메뉴가 다 보이진 않는데요. 표를 선택하시고 위쪽에 이렇게 표에 관련된 메뉴 보이시죠? 거기에서 뿅뿅 찍으시면 캡션을 이렇게 넣으실 수 있어요. 캡션을 위쪽에다가 얹어주겠습니다. 다만 그 캡션에 대해서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글자들에 대해서는 표뿐만 아니라 캡션도 도둠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값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위치도 오른쪽에 붙어 있으니까요. 우리 위치도 오른쪽 정렬하겠습니다. 나머지 선의 모양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라고 했죠. 전체적으로 2줄짜리 테두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역시 표를 작업하고 계시면 표 이렇게 도구가 알아서 뜹니다. 거기에서 선의 모양을 일일이 찾아서 넣어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단축키 L이라고 해서 라인으로 바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블록 잡은 상태에서 L 눌러주시면 이렇게 대화창이 바로 뜨니까 보면서 작업하시는 게 더 쉬우실 수도 있겠네요. 종류를 2줄짜리 바깥쪽이 그래요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2줄짜리
테두리가 된 게 보이시죠? 범위를 잡으시고 라인 L 눌러주시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바로 두 줄짜리. 아래쪽에 이렇게 대각선 부분 이 친구도 라인 L 눌러서 대각선입니다 라고 여기하고 저기하고 라고 체크를 하시면 미리 보기에서 확인이 되죠. 없습니다 라고 없애실 수도 있어요. 잘못 선택하신 분들은 이렇게 수정도 가능하다. 작업이 다 끝났는데 저희가 천 단위 구분기호를 안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선 천 단위 구분기호가 없죠. 나중에라도 넣을 수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블럭을 잡으시고 블록 잡은 곳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를 자리점 넣기라고 해서 표현을 해주실 수 있어요. 표의 제작이 끝났으면 이 표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 만들 겁니다. 차트의 조건을 보시면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요만큼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색상이 지정된 요만큼의 범위를 가지고 작업하는 거예요.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아줬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이고요. 차트를 만들 겁니다. 차트 모양의 아이콘 콩 찍으면 모양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세로로 묶어져 있는 첫 번째 친구 모양이 만들어졌죠? 데이터는 저희가 이미 넣고 들어왔기 때문에 편집창은 닫겠습니다. 크기가 좀 작아 보이니까 조절점 이용해서 약간 늘릴 거고요. 위치도 살짝 떨어뜨리도록 할게요. 제목에 대해서 글꼴이 굴림의 진하게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제목을 편집하실 수 있어요. 글꼴에 대해서 지시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굴림의 진하게 12라고 맞춰주셔야겠죠? 영문이 없을 경우에는 영문에 대해서는 굳이 설정할 필요가 없지만 영문이 있을 경우에 숫자 값도 영문이에요. 그 아이들은 글꼴 맞춰주셔야 합니다. 속성은 채우기, 밝은 색깔, 하향 테두리라고 그림자까지 지시가 되어 있죠. 개체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제목의 속성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문제지를 이렇게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좀 좁아서 개체 속성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열었다 닫았다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열어놓고 작업을 하셔도 괜찮겠죠? 채우는 거 밝은색, 하향이라고 했고요. 선에 대해서 색깔은 없고 그냥 테두리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통상적인 검정색 넣어줄게요.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 선택하시고요. 바깥쪽에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했네요. 그림자를 넣겠다라고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똑같은 아이 찾아주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제목 이외에 나머지 글꼴들은 굴림의 보통 10이라고 했어요. 하나씩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글자의 모양 편집하면 되겠죠? 축 제목과 범례에 대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어요. 세로로 서 있는 축에 대해서 제목이 있죠. 범례에 대해서 테두리가 보입니다. 축 제목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트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도구가 이렇게 떠 있죠. 거기에서 구성 요소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차트에 구성을 추가하겠다. 축에 대한 제목을 넣을 건데요. 세로로 서 있는 제목을 넣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추가가 되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제목을 편집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글자가 이렇게 똑바로 누워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역시 제목의 속성 불러와서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에 대한 얘기죠. 글자의 방향을 맞춰주겠습니다. 범례에 대해서도 범례 속성, 테두리에 대해서 선이 있어 보이니까 색상에 대한 언급이 없을지라도 까맣게 보인다라고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네요. 없는 걸 추가할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건 지울 수도 있죠. 지나가는 이 눈금선은 필요가 없는 관계로 너는 이라고 정확하게 잡으시면 이렇게 동글동글 잡힌 거 보이시죠? 지나가는 눈금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지우면 깔끔하게 사라져요. 세로로 서 있는 이 눈금의 값이 다르죠? 축의 속성 가겠습니다.
최소값은 0 맞고요. 최대값을 4000이라고 바꿔줄게요. 여기에서 주축은 1000 단위로 바뀌었으면 좋겠죠? 빠뜨린 게 없는지 쭉 살펴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는 수직 편집기 이용해서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3번 밑에다가 문제 두 문제 주어졌어요. 괄호 1번과 괄호 2번 있으니까 요 번호는 따로 나눠 놓도록 할게요. 괄호 1번 그리고 괄호 2번이라고 이렇게 따로 분리했습니다. 1번 옆에다가 커서를 둘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입력 수식을 만들 거죠. 요 함수 모양을 뿅 찍으셔서 키보드에 있는 건 있는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기호에서 찾으시면 돼요. 아래 점자 찾으시고 소문자 A. 다시 그 옆에다가 바로 마이너스를 하면 조그맣게 빼기 표시가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크게 들어가니까 바로 옆에다 놓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러면 방향키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커서의 모양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죠. 분수도 이렇게 찾으셔서 위아래로 값을 따로 넣어주시면 돼요.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요. 넣기 단추 누르고 나오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오타를 발견했다면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다시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오타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해요. 방향키 눌러가면서 정확한 위치인지 찾아주세요.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번째 문제에서 그룹으로 묶으면 0점 처리한다 라고 했으니까 작업을 하실 때 얘네들 똑같은 나이 복사해서 쓰실 때 그룹으로 묶어서 사용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룹으로 묶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선 제일 커다란 친구부터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입력 메뉴 가시고 글자가 안 들어있는 사각형 클릭해서 쭉 드래그하면 사각형이 일단 만들어지는데요. 개체를 선택하고 있으면 도형에 관련된 도구 쭉 나열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일일이 찾아주셔도 되지만 그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개체 속성이 뜰 거예요. 여기서 한꺼번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자의 크기 누구를 가리키는지 끝자락을 잘 보시고요. 이 친구는 얘를 가리키는 거군요. 크기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130에 145. 그 값은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달라지면 안 되겠죠. 안전하게 크기를 고정하겠습니다. 색상에 대한 얘기 없으니까 내 맘대로 면의 색깔 골라주도록 하죠. 그 위에다가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해 보시면 가장 왼쪽 구석에 글자 들어있는 가로글 상자 보여요. 클릭 드래그해서 상자 만들 거고요. 타이핑부터 해볼까요? 상자의 테두리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이 뜨면 기본부터 맞춰줄 거예요. 그 크기에 대해서 100에 17이라고 되어 있는 값 그대로 맞춰주면 되겠죠? 크기 고정하도록 할게요. 면의 색깔이 빨갛다 라고 해서 채우는 색깔도 면의 색깔 빨강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선에 대해서 모퉁이가 둥근데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선에 대해서 모퉁이가 완전 동그래요. 반원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에 대해서도 지시가 되어 있군요. 글자들을 몽땅 다 블럭을 잡아줍니다. 글꼴, 궁서. 글자의 색깔 흰색으로 맞출 거고요. 가운데에 배치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글자가 들어있지 않은 사각형이로군요. 입력해서 그냥 사각형, 클릭 드래그해서 사각형 대각 만들고 더블 클릭하면 대화창이 떠요. 개체 속성에서 기본부터 항상 맞춰줄 겁니다. 크기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크기를 고정해 줄게요.
여기에서 색상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언급이 없을지라도 색깔이 아마 달라 보이는 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채우는 색깔은 또 다른 색깔. 선에 대해서 완전히 동그랗지는 않은데 살짝 모퉁이가 이렇게 둥글죠. 둥근 모양으로 설정. 요 안에 들어있는 글자를 글맵시라고 하죠. 글맵시도 넣어 볼게요. 입력해서 글맵시 아이콘을 콩 찍으셔서 타이핑하죠. 글맵시의 모양 비슷한 아이로 찾아줄 거고요. 글꼴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글꼴이 굴림의 빨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색깔에 대해서는 찾을 수가 없고 글꼴만 찾을 수가 있네요. 굴림 찾아갈게요.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다 지정했습니다. 설정하고 나오면 일단 만들어졌죠. 이 친구에 대해서 개체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 뜬다 라고 했었죠. 기본부터 크기 맞춰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크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40에 4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값을 40 그리고 40 크기를 고정을 해 놓는 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채워주는 거 색깔 여기서 바꾸면 되겠군요. 면의 색깔이 파랗지 않고 빨가니까 빨강색으로 바꿀 거고요. 이대로 나오시면 도형들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요 일부분이 잘려 보일 거예요. 도형보다도 앞쪽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본문과의 배치라고 우리 기본 크기 설정하는 곳에서 배치하는 게 어울려라 라고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도형들이 양보해 주지 않으니까요. 네가 제일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옵션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설정하면 이렇게 도형보다도 위에 배치가 됩니다. 그림도 넣어 볼까요? 입력해서 그림 모양의 아이콘 뿅 찍으면 대화창이 뜹니다. 어디에서요? 문서 안에서 ITQ라고 하는 곳에 이미지들이 들어 있었죠. 여기에서 한국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열기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 이 친구가 안 보이죠. 그건 도형들이 양보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글보다도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지정해 주실 수도 있겠네요. 뿅 찍으면 숨어있던 친구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나 글맵시의 경우에는 도형 위에다 바로 작업하지 마시고 조금 비껴서 다른 곳에다가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눈으로 보면서 옮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불러올 거고요. 크기부터 맞춰주도록 하죠. 크기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50에 35라고 값을 맞춰줄게요. 그러면 크기를 고정하겠다라고 안전하게 잠금 장치하는 게 좋죠. 더불어서 그림의 효과도 넣어줘야 됩니다. 그림 탭에 가시면 아래쪽에 그림 효과들 보이는데 문제에서는 회색조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맞춰서 설정할게요. 아래쪽에 도형들 똑같은 아이들은 복사해서 가져다 배치하면 되겠죠. 우선 제일 밑에 깔려 있는 건 요 하늘색의 사각형이네요. 사각형 글씨 안 들어있으니까 사각형을 그냥 드래그해서 대충 만들고요.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 뜨죠. 여기에서 크기 맞춰줄 거예요. 직사각형에 대해서는 11에 15라고 값이 지시가 되어 있죠.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을 때는 크기를 고정하는 게 좋겠다. 채우는 색깔에 대해서는 흰색만 아니면 돼 라고 임의의 색으로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글씨가 이렇게 들어있는 동글동글한 타원 그려주도록 할 텐데요. 위쪽에 있는 도구 보시면 여기에서 글씨가 들어있는 사각형은 있지만 글씨가 들어있는 원은 없죠. 일단 동그라미 타원을 클릭해서 쭉 드래그해서 원을 그려줍니다. 개체 더블 클릭해서 크기부터 맞춰줄게요. 항상 기본으로 가셔서 타원의 크기는 15에 15다. 크기를 고정시켜 놓을 거고요. 이번에는 색깔이 흰색이어야 되겠네요. 채우는 색깔이 면의 색깔 흰색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설정을 하시면 일단 배치가 이렇게 끝났을 텐데 안쪽에 글씨를 넣기 위해서는 개체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도형 안에다가 글자를 넣으실 수 있어요. 클릭을 하시고 커서가 깜빡깜빡하면 1이라고 숫자 아직 넣지는 않을게요. 글자의 모양만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이 궁서에 20이라고 했으니까요. 글꼴 맞추겠습니다. 궁서 크기는 20. 위치도 가운데에 정렬이 되어 있죠.
아직 입력하지는 않았지만 입력한다면 요 크기에 이 위치에 배치할 겁니다 라고 이미 마음 먹었네요. 글자 들어있는 사각형 그 상자 이용해서 쭉 드래그 할 거고요. 그 상자를 넣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죠. 글자의 모양부터 먼저 맞춰 놓도록 할까요? 여기에서 글자는 도둠의 크기 18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어서 글자의 모양 맞춰줄게요. 사각형의 테두리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 뜹니다. 기본부터 볼 거고요.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크기는 적당히 그려줬으면 그대로 멈추시면 돼요. 다만 여기에서 선의 모양이 점선이다, 파선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건 맞춰주셔야 되겠죠. 안쪽에 색깔 채워진 거 없다 라고 했으니까 채우기 없음까지 해서 설정 마무리 지으면 뒤쪽에 있던 노란색이 그대로 비쳐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니 이 친구들을 몽땅 다 한꺼번에 복사를 할게요. 개체를 뿅 하고 찍으면 저 선택됐어요 라고 이렇게 조절점 보이시죠? 동시에 선택할 때 왼손을 Shift 눌러서 하나씩 추가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복사할 때 역시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면 더하기 모양 커서 보이시죠? 드래그해서 아래쪽에다가 배치, 드래그해서 아래쪽에다가 배치 적당히 두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시험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어떤 색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색깔이 서로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거는 느껴지실 거예요. 개체를 선택을 하셔서 색상을 다른 색으로 바꿔주세요. 글씨 입력하겠습니다. 그림에 대해서는 하이퍼링크 이용해서 연결해라 라고 했는데 하이퍼링크를 세 번째 페이지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가 없네요. 세 번째 페이지 작업을 하고 링크를 걸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는 데이터 입력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제목을 넣을 거고요. 본문을 입력할 거고 아래쪽에 번호를 매겨주는 부분도 있고 표를 만드는 것도 있죠. 이렇게 데이터도 입력하실 때 중간중간에 사이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엔터를 2번 치셔서 공간을 좀 확보를 해주세요. 데이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할 때 한자가 보이면 블럭 잡으시고 키보드에서 한자 키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똑같은 한자 찾으시고요. 한글과 한자가 나란히 들어있으니까 입력 형태에 맞춰주시면 되겠죠. 키보드에 없는 이런 당구장 표시 특수기호죠. 입력해서 문자표 찾으시면 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게 아니라 새로운 거 찾을 거면 문자표라고 하는 글자 자체 눌러주시고요. 문자표라고 하는 글자 자체 누르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항상 한글 문자표 안에서 전각기호 일반 안에서 나오니까요. 이 친구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글 문자표의 전각기호 일반.
데이터의 입력이 다 끝났으면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일 위쪽부터 맞춰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제목 위쪽에도 이렇게 머릿말이 있죠. 제일 앞쪽에다가 커서를 둘 거고요. 쪽이라고 하는 메뉴 보시면 머릿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본문과는 별개죠. 자, 머릿말이라고 해서 위쪽에다가 넣겠다라고 모양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시대라고 넣게요. 데이터 입력을 하셨으면 글꼴 맞춰줘야 되겠죠. 굴림의 10 오른쪽 정렬. 다 됐으면 이렇게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닫고 나오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오타가 있어서 다시 들어가야 된다 싶으시면 그 친구 더블 클릭해서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제목의 크기 도둠의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 책갈피를 끼워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쪽에다가 위치 잡아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이에요. 책갈피를 넣겠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이름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보건, 의료 라고 이름을 주라 했으니까 그대로 주시면 되겠죠? 넣기 단추를 누르면 책갈피를 꽂긴 했는데 눈에 보이질 않는군요. 이 친구는 강제로 보실 수도 있어요. 보기라고 하는 메뉴 누르시면 문단부호, 조판부호 보일 겁니다. 클릭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들어간 거 확인했으면 굳이 이게 계속 보이면 번잡스러우니까 다시 문단부호, 조판부호는 꺼두도록 할게요. 덧말넣기라는 건 이렇게 커다란 글자 위에 조그만 글자 얹어져 있는 걸 덧말넣기라고 해요. 이 글자들 쪼로록 블럭을 잡으시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여기에서 덧말넣기가 안 보입니다. 입력이라고 하는 거 제목 옆에 조그만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에서 풀다운 메뉴로 찾으시면 됩니다. 덧말넣기라고 숨어있던 친구 불러냈고요. 기본적으로 위치가 위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불만이 없으니까 이대로 넣고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문단에 첫 글자 장식 이 친구를 이라고 블럭을 잡으시면 안 돼요. 문단 작업할 때는 블럭 잡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라고 위치값만 주시면 되겠고요. 서식에 보시면 문단에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메뉴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옆에 조그만 화살표 보시면 여기에서도 문단에 첫 글자 장식이라고 불러내실 수 있습니다.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할 거고요. 글꼴, 굴림, 그리고 면의 색깔 노랑이라고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림도 집어넣겠습니다. 이쯤에다가 넣을 거니까 커서는 대충 요쯤이라고 위치 찍어 놨고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입력해서 그림을 넣을 테다 라고 선택하시면 그림 기존에 썼던 거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림 5번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림 5번에 보면 한 친구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들어있죠. 일단 데리고 와서 일부분을 자르기 이용해서 좀 다듬어 줘야 되겠군요. 얘입니다 라고 열기 드래그하면 이미지가 들어와요. 얘를 선택하고 계시면 역시 그림에 관련된 메뉴가 이렇게 뜨죠. 거기에서 자르기를 이용하겠다라고 눌러주면 가장자리에 깜장색 테두리 이게 자르는 칼날이에요. 의사 선생님만 보일 수 있도록 범위를 조절할 거고요. 크기가 지시가 되어 있죠. 40에 35라고 했으니 개체를 그냥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개체 속성 뜨니까 한꺼번에 작업을 할게요. 크기를 40에 35라고 고정을 시켜 놓는 게 좋겠죠. 바깥쪽에 여백을 줘야 되는데 왼쪽에 2mm만큼 주세요 라고 했네요. 여백을 왼쪽에다가 2mm만큼 줄게요 라고 설정.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배치해 주세요. 한자는 데이터 입력하면서 중간중간에 다 넣으셨죠. 한자 말고 각주라고 하는 친구가 있네요. 1차 의료라고 하는 이 글자 뒤에다가 각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각주를 넣을 테다, 각주. 그럼 화면이 아래쪽으로 훅 하고 이동하죠. 아래쪽에 설명글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각주의 구분선이 5cm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값이 5c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수정할 필요는 없지만
번호의 모양이 우리 거하고 좀 다르니까 오히려 번호 모양을 신경 써야 되겠네요. 번호의 모양 선택하셔서 반가로 1이 아니라 동그라미 1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번호 모양 똑같이 들어갔죠. 작업이 끝났으면 주석 작업하고 있던 거에서 탈출 닫고 나오시면 됩니다. 글자의 모양도 맞춰줄게요. 뚜루루 블럭을 잡을 거고요. 굴림의 18. 전체가 하얀 게 아니라 요만큼만 하얗죠. 범위를 쪼로록 잡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글자의 색깔 하향으로 맞춰주시면 될 텐데 글자 색깔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음영의 색깔도 파랗다라고 했는데 음영의 색깔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식 막대에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땐 그냥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의 모양을 가시면 여기에서 음영의 색깔 찾으실 수 있어요. 음영 색깔이 파랗다라고 했으니까 파랑색으로 이름이 똑 떨어지게 파랑인 걸 찾으셔야 돼요. 공 찍어서 설정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표의 제목도 비슷하니까 이 친구 먼저 작업을 해볼까요?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았고요. 글꼴 맞출 거예요. 굴림의 18. 여기까지는 똑같죠? 기울임이 당구장 표시까지는 기울임이 아니니까 요만큼만 따로 해서 기울임도 바깥에서 저희 찾을 수 있는 건 찾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막대에서 안 보이는 기능이 있죠. 강조점 추가해라 라고 했는데 그거는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글자의 모양으로 가요. 여기에서 기본에 보면 글꼴, 크기, 색깔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나와 있는데 강조점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조금 더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확장 단계에서 강조점이 어떤 모양인지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찾으시면 되겠죠. 이런 느낌이죠. 설정. 중간에 문단의 번호 기능을 이용해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이라든지 동그라미 1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다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번호들은 빼고 데이터들만 입력했고요. 이만큼이라고 6개의 줄을 몽땅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거기에서 문단의 번호 집어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클릭을 하셔서 가장 비슷한 거 1, 2, 3, 4로 나가는 거 첫 번째가 가장 비슷한가요? 하지만 똑같지는 않으니까 사용자가 직접 정의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그 모양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1 뒤에 점 찍은 것까지 불만이 없기 때문에 1수준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어갈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1수준은 20만큼 오른쪽 정렬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번호의 위치 맞춰주셔야겠죠. 위치를 20만큼 정렬을 오른쪽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1이라고 하는 게 한 발짝 들어가서 배치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수준에 대해서 동그라미 1인데 모양이 다르니까 이번엔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뒤쪽에 점 찍혀 있는 건 필요가 없으니까 지울 거고요. 번호의 모양 가나다라가 아니라 동그라미 1, 2, 3, 4다 라고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1, 2, 3, 4로 되어 있는 아이 보이는데 이 수준의 경우에는 30만큼 오른쪽 정렬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번호의 위치 30만큼 정렬을 오른쪽이라고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 발짝 뒤로 물러난 거 보이시죠? 1수준, 2수준에 대해서만 언급이 있으니까 설정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일단 한 발짝 뒤로 물러났는데요. 1번 밑에 이 두 개가 이 수준인 거죠. 두 개의 항목만 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서식에 가시면 가장 끝자락에 수준을 올려줘라, 낮춰줘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 수준을 낮춰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두 발짝 밀려나는 거 보이시죠? 다시 요 친구들이라고 블럭 잡으셔서 한 수준 낮춰줄 테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한 발짝 더 뒤로 물러난 걸 보실 수 있어요. 번호는 다 넣었는데 줄 간격에 대해서도 지시하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줄 간격이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얘네들만 그렇다 라고 했으니까 따로 역시 블럭을 잡으셔야 되겠고요. 줄 간격 기본 160으로 되어 있는 거 180으로 바꿔주시면 살짝쿵 넓어진 거 보이시죠? 표에 대해서 따로 언급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겠습니다. 글자들을 몽땅 블럭 잡을 거고요. 글꼴은 도둠의 10 가운데 정렬이라고 했네요.
너비를 살짝 조절해야 되겠군요. 셀에 대해서 배경을 그라디언트, 시작색이 노랑이고 끝난 색이 하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목 부분만 쪼로로 같이 잡을게요. 여기에 대해서 색깔, 2번 문제 표 제작하면서 단축키 말씀드렸죠? 색깔은 C라고 한 단축키 쓰시는 게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블록 잡은 상태에서 C 눌러주시면 바로 색상을 지정하러 올 수 있어요. 그라데이션이고 그거 시작 색깔은 노랑, 끝나는 게 하양. 방향에 대해서도 가로라고 되어 있네요. 가로로 맞춰줄게요. 그럼 색상이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죠. 나머지 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을지라도 양쪽에 이렇게 뻥 뚫려져 있는 거 선이 없다든지 위와 아래쪽은 두 줄짜리라든지 이런 선 모양도 맞춰주셔야 합니다. 몽땅 선택했고요. 선 모양을 라인 L이라고 했었죠. 라인 L 눌러서 선의 종류, 양쪽 끝은 일단 없다라고 해볼까요? 없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그래요 라고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은 텅 비어 있네요. 몽땅 선택해서 다시 라인 L 눌러줄 거고요. 선을 두 줄짜리 위와 아래를 이라고 설정했습니다. 위아래가 두 줄짜리가 됐죠? 제목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라인 L 눌러서 두 줄짜리 아래쪽을 맞춰줄게요. 셀의 높이가 좀 달라 보이니까 요 아이들 같았으면 좋겠다 라고 오른쪽 버튼 셀의 높이 같게 해주세요 라고 수정 가능하네요. 아래쪽에 제목에 대해서 도둠의 24, 진하게 오른쪽 정렬까지는 다 가능한데 장평에 대해서 105라고 하는 건 역시 서식줄에 없죠. 그럴 경우에 오른쪽 버튼 글자의 모양 가시면 따로 장평 지정하실 수 있어요. 105라고 살짝 오동통해졌죠. 끝자락에 있는 쪽 번호 넣겠습니다.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쪽 번호를 매겨줄게요. 오른쪽 하단에 있으니까 위치 잘 잡으시고요. 번호의 모양 보시면 가나다라로 되어 있죠. 가나다라인데 줄표까지는 필요가 없죠. 양쪽에 줄이 있고 없고 하는 거 모양 확인을 해주세요. 줄이 저희는 필요가 없습니다. 넣기라고 하면 세 번째 페이지이기 때문에 다라고 새겨지는데 여기서는 4번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군요. 그러면 쪽에서 새로운 번호로 시작할게요 라고 값을 4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까지 확인이 되셨죠?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4번에서 만들었던 그림을 하이퍼링크 걸어라 책갈피에다 라고 했었는데 그거 세 번째 페이지가 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링크를 걸지 못했었죠. 지금 세 번째 페이지 완성됐으니까 얘를 1라고 선택했고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거 입력해서 하이퍼링크를 걸 수 있습니다. 연결 대상은 한글 문서 지금 만들어 놨던 책갈피 여기다 연결하겠다라고 넣기 해주시면 눈에 보이진 않아요. 얘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손가락 모양 보이시나요? 클릭하면 저희가 책갈피 꽂았던 요 위치로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더불어서 쪽 번호의 경우에는 세 번째 페이지에만 보여야 되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도 보이고 첫 번째 페이지에도 보이죠. 요거는 전체에 다 적용되기 때문인데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점수랑 상관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남겨두셔도 되고요. 난 요거 안 보였으면 좋겠어 싶으신 분들은 그 페이지를 클릭하시고요. 쪽에서 그 페이지에 대해서 현재 쪽만 감추기 하실 수 있어요. 쪽 번호를 감추겠다라고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쪽 번호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남겨놓을게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저장할 테야 저장. 경로는 시험장에서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넣어주시고 본인의 이름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파일의 형식을 보시면 HWPX라고 하는 이런 포맷을 정확하게 찾으시면 되겠죠. 한글의 표준 문서라고 하는 거 확장 잡고 확인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문제풀이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5년 6월달 문제 함께 풀어봤는데요. 꼼꼼하게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